그, 이제 저희가 그 서원이 아직 그 현재적인 그 주목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아직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또 특히 이제 운영 전략이라든지 활동방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형체가 있어야 그 형체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활용을 하든 추모를 하든 뭔가가 이루어질 텐데 지금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원이냐 복설이냐 용어가 다르는데요. 복원은 원래는 그 기존의 해철되기 이전의 소원이 가지고 있었던 장소에 그런 그 발굴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대로 재현을 하는 것을 보통 이제 저희 이쪽에서는 복원이라고 하고요. 복설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그 장소에다 하지 못하고 위치를 옮긴다라거나 했을 때 그 정신적인 기능을 재현했었을 때를 복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현대의 복설이 더 맞겠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복원이냐 복설이냐에는 정신적인 부분, 물질적인 부분 다 있기 때문에 조금 그거는 저희가 정확하게 구분해서 전문가처럼 이렇게 하지는 않다라는 것 좀 우선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제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무장 독특성이 있어서 저는 향교하고 소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소원이 좀 더 활성화에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배양되어진 주양부터 취향이든 종양이든 배양된 인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향교는 거의 그 공자님을 이시해서 뭐 안자, 등자, 자사, 맹자 이렇게 사성, 뭐 공문, 십철, 송조, 육현 막 이렇게 배양들이 있잖아요. 주로 중국 1945년 이후에 저희 동박 18년이 문묘 안으로 들어갔었고요. 근데 지금 서원은 그 대부분이 지역의 선현을 중심으로 배양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관심이 더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러면은 16세기에 주로 학문적인 업적이라든지 지역사회에 어떤 역할이 있었을 때 주로 이제 배양을 하고 있는데 고려시대의 무장이라니?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디도 사실은 배양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이제 그 무장이기 때문에 독특성인가? 저는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물론 그게 다른 서원들하고 차별성의 하나의 요인이 될 수는 있고요. 신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문물을 겸전하신 분입니다. 특히 그래서 무장적인 부분 그 다음에 문의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저희가 계속 학술 발표를 통해서 거기서 콘텐츠를 좀 던졌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번에서는 서천소원 사실은 정산소원하고 아까 송시열 배양되는 소원이 이제 사액소원이고요. 서초는 사액은 아닌데 완전 해철이 아니고 부분 해철된 소원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왜 그 사액이 되지 못했을까? 모든 소원들이 국가의 공식적인 공인기관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사액에 힘을 썼었는데 이 당시에는 우리 그 물개소원이 이제 건립이 되고 난 다음에 사회를 아마 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정확히 문헌에서 좀 그걸 찾으려고 뭐 소원 등록이든 여러 가지 문헌들을 이렇게 봐도 구체적으로 언급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은 배양 인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당시의 그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서 아마 사역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배양 인물의 성격이나 뭐 단순한 지역적인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치 사회적인 권력 구도라든지 또 중앙 관료들의 지원 보통 보면은요 관찰사로 왔다 그러면은 동인이냐 뭐에 따라서 굉장히 지원이 달라집니다.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그 한평에 가면은 본진 정계천 선생을 배양한 자산소원이 있는데요. 이 자산소원은 5번 회철이 되고 6번 복원이 된 소원입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정치적인 부분에 많이 휩쓸렸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려지고요. 그래서 우리 그 물개소원도 단순하게 배양 인물이 아니라 그때 정치 사회적인 그런 요건들 때문에 그리고 17, 18세기 되면은 이 남솔로 인한 폐단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사역을 많이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그 이번 부분은 좀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 콘텐츠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무궁무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보면은
소원 복설에 있어서 복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면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라고 해서 좀 이제 제가 여기에 답변할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심도 있는 그 질문을 해주신 홍영희 선생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좀 의문이 드는 것은 120쪽에 선생님이 글 쓰신 중에 공론화 배양 방식 제안에서 세 번째 바닥에 김구 선생의 경우 유학자가 아니므로 사당 배양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 했는데 유학자가 아니면 서원의 배양이 못 되는 겁니까? 아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조선 시대에 그 서원이 성립된 배경이 지옥으로 간 살인들이 지역의 위기지하를 위한 자신의 성찰을 하든지 공부를 위해서 했고요. 과거 진영 사실은 향교에서 했었는데 나중에 좀 그런 부분들이 약화됐기 때문에 서원으로 많이 왔거든요. 근데 그때 대부분 조선시대 보면은 거기에 배양된 인물들이 도학자, 행위와 문학을 학문을 했었던 분들이 배양이 되어져 있는데 이제 총사를 임진왜란 이후에는 충절 그래서 서원이라는 명칭보다는 충렬사, 충민사 이렇게 현충사, 사으로 많이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드시 도학자 외에는 그게 안 되느냐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그 서원이 성립되는 배경에 조선시대에는 그러한 게 있었으니 지금 현대에 와서도 그걸 배양을 했었을 때 충분히 그 주민들의 의견, 그러니까 공론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